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이분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됩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다렸습니다. 네. 진보의 달마 대사님. 네. 금요일만 선거 때 수고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 너무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 지금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교수님의 지금 세상의 전국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의 예측 이거 좀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담화도 아니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머리 발언이라고도 하고. 네. 모두 발언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 담화가 발표되기 직전에 내 YTN에 나갔거든요. 네. 김재원 최고하고 한판 붙었는데 어. 제가 잠시 후에 나올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예상하냐 그래서 세 가지가 빠질 거다. 오. 반성 없고 사과 없다. 오.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두 번째, 혁신이 빠질 거다. 세 번째, 예. 그 결과인데 확장성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대통령 담화에서 네. 누락될 걸로 본다. 그래서 하나마나 한 소리로 그냥 갈 거다. 맞추셨네요. 제가 요즘 다 맞춰. 의석수까지 맞추잖아. 그랬는데 야. 아니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네. 근데 김재원 최고가 딱 째려보길래 음. 그분은 변화가 불가능하신 분이다. 네. 그런데 이 말에는 다른 건 깐족거리더만 요 말엔 반박을 안 하대. 변하기 어렵다. 달라지기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오만하다, 불통이다 말이 많지만은 네. 달마식 해법은 이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이미지 상이 있어. 내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란 또 다른 대통령 상이 있다고. 네. 거기에 극도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떨다가 이 청소년들 그 반에서 반장을 해도 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아는 애들이 있어 가끔. 그 만들어진 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봉사하는 자리고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자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제왕이 된 듯한 그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못 빠져나오기 시작하거든. 네. 그게 이제 중병이 걸리면 아상에 집착한다고 이제 종교에서는 얘기하는 건데 그 집착이 망상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아지경이란 말이 있어. 무아지경. 이게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나를 내려놓거나 나를 내맡긴다는 뜻이야. 우리가 게임이나 뭐 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깊이 몰입할 때 네. 그걸 왜 무아지경이라고 하냐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세계나 더 큰 원리가 있으면 네. 거기에 나를 내맡겼기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경험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뭐 게임이나 노름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저 도파민 중독증이라 그러는 거고. 그러나 생산적인 일과 네, 자신의 일. 또 나의 어떤 자아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뭔가 공익에 관계된 이런데 이제 몰입함으로써 네.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있죠. 있죠. 이럴 때 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존감의 시대라 그러고 네. 정체성 정치가 난무하고 뭐든지 보면은 존중받길 원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인정 투쟁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돼 있어요. 근데 불행은 뭐냐 하면 그 존중의 욕구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야. 아무리 존중받아도 공허해. 그래요. 행복은 그때뿐이에요.
쟤는 존중받는데 왜 나는 무시해? 이런 경험이 있으면 또 그냥 불행감을 느끼는.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욕을 먹고 또 무시를 당하고 뭘 해도 그런 걸 다 녹여내면서 조금 더 큰 지평으로 나아갈 때는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잠시 내맡기라는 거거든. 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멘탈에서 사과도 나오고 반성도 나오고 관용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적과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이런 마음가짐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윤 대통령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윤석열 대통령에 극도로 집착해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못 내려놓네요. 내려놓질 못하고 그게 안 될 뿐. 그러니까 휘어지진 않아.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아.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파국을 알아도 그 길로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그 심판의 의미나 총선의 뜻 이런 것도 국민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냥 인정 직진. 못해. 인정 못해. 어.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뭐냐면은 영웅사관에 입각한 이런 내가 어떤 그런데 그게 바로 천공의 논법이죠. 하늘이 내려준 천공에. 질량적으로 강화된 인간. 그게 이제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거거든. 그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상, 예. 윤석열 대통령 그 이미지. 그 이미지고 대표적으로 그 비슷한 지도자 중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어요. 푸틴이 그 자기 아집,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 강의로 권력을 통치한다고. 네. 자기는 역사의 권위자야. 그래서 그 푸틴의 키워드는 패셔널리티라 그러는 건데 패셔널리티, 휴먼. 그러니까 열정적 인간이라는 단어. 그 푸틴이 그리는 열정적 인간은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열정적 인간이라 그러거든. 네. 보통 평범한 사람은 그냥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열정적 인간은 순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복자를 존경하고 그다음에 뛰어난 예술가들, 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을 열정적 인간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푸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아무도 반박을 못해. 그거는 신성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게 우크라이나 침공 전전날 푸틴의 연설에서 그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개떼같이 달려가. 그거를 이제 서방에서는 도구 휘슬, 개 호루라기라고 부르는 신호 체계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열정적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이게 뭔가 상징화된 키워드 같은 건 안 보이니까 억지로 만들어냈는데 그게 자유형 인간이야. 자유형 인간. 예.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나 어떤 외압 없이 자유롭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근대 초기의 사상이죠. 그때 자유론의 그 핵심 사상들인데 그러한 자유로운 인간들의 꼭지점에 있는 본인. 네. 그래서 내가 다 찾아본다고 이런 유사한 통치 체제가 언제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과거에 어떤 많은 권위주의형 리더십이 있지만은 1973년에 네. 아옌데를 쿠데타로 전복하고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하고 똑같아. 피노체트 정권이 떠오른다. 그 칠레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그런데 피노체트가 했던 일이 이제 정치가 시장에 개입 못하게 하고 정부는 시장 경찰로서 이런 자유를 지키는 이런 어떤 그 정부를 자임하고 기업가의 자유를 구현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경제학자 하이에커가 홀딱 반해. 저게 내가 얘기하던 자유야. 그래서 이 칠레 피노체트 사례를 보라고 대처 수상과 레이건을 교육시켜.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80년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은 그 자기가 만든 자유형 지도자 여기에 영웅적 그 인물로 스스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가 얘기해도 나는 굴하지 않아. 누가 얘기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왜냐하면 나는 고독한 인간, 자유로운 인간, 결단하는 인간이거든. 나는 감히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회의 이 모두 발언 뭐 12분 13분 되는 거 쭉 들어보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했던 이런 정책들이 다 옳고 옳은 방향인데 국민들한테 체감을 못 시켜드린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못 알아주는 국민들 좀 탓하는 느낌도 들고 참 총선 참패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서 국민들이 많이 좀 화가 그렇죠. 나셨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좌파 유튜브에 선동에 당했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08석을 했으니까 지난 총선의 미래통합당보다 5석 더한 거 아니냐 아니 그 얘기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담화가 나온 16일 전날부터 그 네.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 이미 오히려 이겼다. 이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예. 그러더니만 예를 들면은 이제는 이런 발언도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죠. 네. 최상병 특검을 하라 그랬는데 이번 총선 민심에 최상병 특검하라는 근거는 없다. 이채영 명주 안 들어봤네. 안 들어봤어. 이종섭 전 장관 그 사태가 이른바 런종섭 사태가 그렇게 컸는데 그걸 모른다. 참 글쎄요. 너무 그래서 아니 인정할 수 없는 멘탈이에요. 그래서 뭐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 하는 격기가 나왔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최상병 특검법 찬성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초반에 총선 이후에 조금 얘기 안철수, 나오다가 조경태, 예. 뭐 그리고 많게는 20표 이탈표 나오나 그러죠. 다 없어졌어. 15일부터 없어지기 시작해. 15일. 16일 날 담화 끝나고는 네. 이제 거꾸로 됐어. 아하. 예. 다 사라졌어. 그것도- 5일 천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빼고 5일 반성했어. 5일 반성했어요. 국민님은. 5일 반성했어. 참. 아유 글쎄요. 앞에 국회 앞에 지금 한동훈. 저기 국민의힘 플랜카드가 허옇게 해가지고 네.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맡겠습니다. 이래 써 있더라고. 맞아요. 저거 이제 두고 보세요.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 안에 떨어진다니까 이제 없어져. 정반대로 변할 거야. 돌격대로.